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제가 영어 원서 큐레이팅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오늘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서 큐레이팅 서비스요. 잉글리시 북 큐레이팅 서비스죠. 그래서 EBCS인데 EBS 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안 되는 중고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쯤 되면 뭐 문법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단어도 해야 되고 그 중에 단어 좀 레벨이 높고 영어 원서 좀 많이 읽은 친구들 중에 그냥 어려운 책을 이렇게 던져줘 봤어요. 그리고 읽기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단어 정리도 시켜보고 뭐 요점 정리도 시키고 이렇게 해봤는데 혼자 잘 하더라는 거죠. 굳이 학원까지 와서 그렇게 영어 원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책을 주어지고 단어 공부하는 방법과 메모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독서록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해도 같은 거 점검한다든지 이런 과정만 있으면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어 책을 선정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굳이 학원을 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어 책을 선정해줘요. 영어 책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배송해서 보내죠. 그러면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물론 가르쳐드려요. 선정에서 중요한 거는 레벨에 맞아야겠죠. 레벨에 맞게 선정해서 드려요. 한 달에 4권이고요. 이런 분들은 되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되게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학원 가서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교육받는 거 좋죠. 근데 학원 갈 시간이 없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 왜 학원 갈 시간이 없어요? 이미 가고 있는 학원이 많죠. 이미 많아요. 학원이 많아요. 뭐 태권도 줄넘기, 태권도가 줄넘기죠. 뭐 미술, 피아노부터 해가지고 수학, 요즘은 국어도 논술학원이라고 해서 많이 다니죠. 여러 개 많이 하는데 시간을 도저히 못 내요. 그런 학생들한테 괜찮죠. 왜냐하면 혼자 짬날 때 계속 책 읽고 단어 공부하고 하다가 끝에 점검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생도 이미 수학, 영어 이것만 해도 머리가 빠개져요. 하지만 짬을 좀 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요거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중고생들은 생기부에 써야 돼요. 생활기록부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록 작성도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기부에 남죠. 독서록 작성을 해야지 생기부에 남고 나중에 진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시간 없으시죠? 저도 직장인 해봐서 아는데 시간이 언제 나요? 주로 출퇴근할 때 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나요. 이때 그냥 있지 마시고 학원에 못 간 대신에 영어 책을 읽자고요. 영어 원서를 읽자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시간을 버리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로 뭘 얘기한 거냐면 뭐 편의점에서 일한다든지 그런 경우요. 그런 아르바이트 할 때
책이 읽는 건 허용이 되죠. 점점이. 네. 그럴 때 시간 내서 영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문제집을 풀고 있거나 보캐블러리를 놓고서 외우고 있거나 이러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갖다 놓고 단어도 공부하면서 읽기도 연습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크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이제 4권의 책이 배송이 되겠죠. 네 권의 책이 배송되면 두 번째는 매일 읽기를 해요. 네. 목표는 하루에 2,000단어 이상 읽는 거예요. 2,000단어 이상. 네. 만약에 1,000단어짜리 책, 비교적 쉬운 책을 배정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에 2번 읽어야겠죠. 뭐 1,000단어 좀 넘어도 2번씩 읽어서 2,000단어가 넘도록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좀 어려운 책, 약간 어려운 책에서 4,000단어, 5,000단어짜리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책이 오면 그럼 절반 정도 읽으면 돼요. 책을. 그래서 책 길이에 따라서 몇 번 읽을지가 정해지겠죠. 아니면 반만 읽든지 3분의 1만 읽든지. 아주 긴 책, 뭐 10,000단어 넘어가는 책이면 그러면 뭐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나눠서 읽으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 읽기다. 이게 왜 중요해요? 영어는 노출이기 때문에요. 노출이 제일 중요해요. 노출 빈도를 늘리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레이드 3 이상 넘어갈 때까지 한 4,000단어, 5,000단어 정도 될 때까지 반드시 소리내서 크게 읽으세요. 물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누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낮은 소리로 읽거나 하는 방법을 쓰시고 그 밖의 경우는 대개 혼자서 크게 읽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가 잘 안 늘어요. 네. 왜냐하면 저번에 제 비디오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성인도 그런데 단어를 뛰어넘으면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버릇들이 있어서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읽기가 정확해지고 말하기도 정확해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2,000단어 이상 매일 소리내서 읽는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 단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첫 번째 나왔을 때 바로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읽는 맥을 끊죠. 첫 번째는 그냥 눈으로만 봐두세요. 눈으로 익혀두세요. 두 번째 나오면 뭐예요? 두 번째 나오면 메모지 같은데 그냥 단어만 써주세요. 단어만 메모.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나왔을 때 단어장에서 그 사전에서 찾으세요. 사전에서 찾기. 사전에 찾아서 메모장에 뜻을 써놔야겠죠. 그리고 이게 맞는 뜻인지 적당한 뜻인지도 꼭 보셔야 돼요. 최소한 2개 이상 뜻을 써놓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왜 세 번째 찾냐면 세 번째 정도에 찾아야지 뇌에서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그냥 한 번 첫 번째 딱 하면 그 다음에 언제 또 반복될지 모르죠. 네. 중요한 거는 자꾸 이 단어가 내가 모르는 단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가 세 번째 가서 단어를 쓰고 정리하고 그리고 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어려운 단어도 가끔가다 있어요. 네, 레벨에 맞지 않게 어려운 단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단어들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주 나오는데 많이 쓰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를 외워야지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나올 때 꼭 쓰자. 그럼 사실 이렇게 하면 책을 세 번째 읽으면 다 쓰게 돼요. 그렇죠? 책을 세 번째 읽으면은 단어를 다 정리하게 되는데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면
많이 쓰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위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단어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제일 위에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 순으로, 많이 나온 빈도 순으로 단어를 정리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하시고요. 메모지가 있어야겠죠. 네. 메모지를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요 인물과 사건을 정리해야 돼요. 이건 주로 책을 읽지 않을 때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책을 읽는 중간에 하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최소한 책을 2번 정도 읽고 나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메모하려고 들지 마시고 2번째 이상부터 네, 그때부터 정리하세요. 메모.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독서록을 쓰거나 뭐 독후감을 쓰거나 이해도 테스트를 하거나 이럴 때 중요해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어가 없는 문장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주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사건을 발생시킨 그 원인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누가 시작했는지를 잘 모르고 사건을 쭉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얘가 얘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누가 시작했고 누가 물어봤는지를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꼭 메모해서 누가 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해요. 5번째는 이해도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또는 아니면 독서록을 작성하죠. 레벨이 높으면 영어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첨삭해준 서비스를 제가 할 건데 네,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첨삭해주고 물론 추가 수수료를 받을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6번째는 옵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건데 체크업 클래스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점검하는 클래스를 한 거죠. 주로 원격으로 할 거예요. 원격 수업. 네, 이건 선택적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낮은 레벨의 학생들은 읽기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든지 단어 학습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해도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거고요. 네, 체크업 클래스에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주에 한 번 할 거고요. 시간은 뭐 3-40분 정도? 네, 그 정도 되고 주로 하는 거는 단어 점검하고 이해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읽기 상태 요거 3개를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해도 퀴즈나 그런 독서록 같은 것도 쓰는 방향이나 이런 거 지도해 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체크업 클래스 한 3-40분 정도 주 한 번 진행되고 요거는 따로 수수료를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열어놓은 스마트 클래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클래스가 없는 그 가격이 있고 클래스가 있는 가격이 있어요. 굳이 뭐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라면 따로 클래스를 할 필요가 없겠죠. 중고생인데 독서록을 쓸 게 꼭 필요하면 클래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낮은 레벨에서 읽기 상태가 안 좋으면 또 클래스가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파닉스 단계는 신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파닉스 끝나고 G0 단계도 신청하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파닉스나 그 G0 단계 이제 유치원 단계 리딩을 하시는 학생들은 옆에서 밀접하게 앉혀놓고 뭐가 틀리는지 어떻게 잘못하는지를 봐줘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걸 선생님 없이 그냥 아이가 하게 놔두면 되게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계속 발음 이상하게 알고 있고 계속 이상한 습관 같은 거 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절대 파닉스나 G0 낮은 레벨은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인들 상관없어요. 네, 성인들은 G0 책부터 안 드릴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G0 책은 안 드릴 거예요. 네. G1 이상 드릴 거니까 혼자 하실 수 있으면 네,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EBCS 영어 원서 큐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사이트를 제가 관련된 사이트를 밑에 그 남겨놓을 테니까 꼭 가서 들어가서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아, 이거 저기 사전 네,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사전 상담이 있어요. 네, 신청하시기 전에 사전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건 주로 전화나 아니면은 원격 회의로 할 거예요. 네, 화상 회의요. 요걸로 진행이 될 건데 그 레벨이나 목표나 이런 걸 정확히 알아보고 제가 이제 책을 가이드할 정보를 얻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요게 끝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결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자세한 사항 물어보실 건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수 있겠죠. 네. 사전 상담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서 보시고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